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브이로그를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슷비슷해서 이번에는 좀 뭔가 알찬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어요.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물가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고자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용건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넘버 1, 가계부를 쓴다. 되게 뻔한 거긴 한데 되게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왜냐면 가계부를 우선은 자기가 모으고 싶은 만큼의 돈을 써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해서 쓰면 안 되고 자신이 지금 버는 돈에서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양을 목표를 쓴 다음에 쓰는 돈의 종류를 나눠봐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월급을 쓰고 집에서 해먹는 그로서리, 생활용품, 그리고 쇼핑, 그리고 렌트, 그 다음에 전화비,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지만 전기비, 인터넷비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쓴 다음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다 보고 그 안에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이제 얼마 쓴지 잘 모르니까 우선은 써요.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얼만큼 쓰는지 다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 달에 하나씩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저번에 내가 여기에 생활용품에 돈을 이만큼 썼는데 왜 내가 이만큼 썼지? 이게 과연 이만큼 쓸 만큼의 가치를 해서 내가 쓴 건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일기 쓰듯이 자기가 돈 쓴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돼요. 다 이제 쓴 거를 바라보면서 뭐에 얼마를 썼는지 보면서 돈 쓴 캐러거리를 나눠서 보면 좀 더 어디에다가 돈을 더 많이 썼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라는 거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얼마를 모으고 싶은지 종이에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모으는 돈은 이제 가계부에 항상 적혀 있어요. 그거를 써놓고 계속 보면서 해야지 좀 더 자극이 되거든요. 그냥 이제 목표를 생각 안 하게 되면 기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두던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놔야 돼요. 얼마 정도 세이브할지. 그리고 넘버 3,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본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셀폰에다가 써놨는데 좀 읽느라고 좀 이해해주세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본다. 그리고 아닐 땐 바로 내려놓는다. 가끔씩 물건을 살 때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잖아요. 집에 이미 있는데 그냥 가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게 됐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제가 비누를 되게 좋아하는데 비누를 그냥 감정적으로 막 샀거든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슈퍼마켓에 또 갔는데 또 비누가 파는 거예요. 좀 특이한 틀린 비누? 그래가지고 오르게닉 비누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갖고 싶다 그러고서는 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쌓아놓은 비누만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내려놓고 집에 가서 이제 화장실 서랍장 다 열어서 쌓여있던 비누들을 하나둘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누도 은근히 여기서는 좀 비싼데 6불, 7불? 막 10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로 대신 하니까 돈이 막상 바로 빠지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기 전에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기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 4, 물건을 살 때 저는 돈을 절약할 때 아예 쓰지 말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되 스마트하게 사자.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물건을 살 때 세일하는 걸 산다고 쳐봐요. 그럴 때 이제 충동적으로 세일을 해서 사려고 하는데 그냥 사지 말고 사기 전에 그 가게 안에서 전화기로 이제 조사를 해봐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가격이 다른 데랑 좀 비슷하다, 세일한 게 비슷하거나 미치다 이러면 이제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세일을 했는데 딴 데보다 비슷한 가격이다 세일을 해도 그러면은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넘버 5,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세일을 기다린다. 여기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무슨 먼데이더라? 하여튼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먼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박싱데이 있죠. 또 옷 같은 거 사려면은 지금 당장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절이 끝나갈 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사고 싶은 옷이, 근데 그런 거 비슷한 옷이라도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거의 스타일이 요즘에 좀 많이 미니멀해져서 정말 스페셜한 게 아니면 세일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절이 끝날 때쯤 세일할 때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스마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리고 넘버 6, 정말 중요한 물건이 아니지만 자질구리한 그냥 작은 것들이다. 근데 비싸게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다이소나 다이소스토어 같은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해도 되겠죠? 모든 것을 다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싸게 값어치 별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1,000원짜리 파는 가게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쉽게 구입해도 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임시로 돈을 아낄 때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더 잘 벌게 될 때, 돈이 많을 때 다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넘버 7, 음식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해먹는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기본적으로 한 명당 먹는 음식 하나가 15불 정도 해요. 한국에서 뭐 15,000원? 그 가격인데 가족끼리 다 같이 한꺼번에 가면 막 50불에서 100불 사이는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해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일도 많이 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부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음식을 집에서 잘 안 해먹는데, 대신에 저는 회사에서 음식을 줘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혼자 살 때 집에서 많이 해먹고 했는데 굉장히 돈이 세이브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러다는 도중에 너무 뭔가 땡기는 피자다, 뭐 집에서 막상 해먹기는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다, 그럴 때는 따로 시켜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마켓에 가면 썩지 않았는데 약간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줄여서 파는 것들이 있잖아요. 야채나 과일이나. 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바로 해서 먹을 생각이라면 그냥 그런 거 사서 바로 요리해서 먹어도 꽤 맛은 괜찮더라고요. 잘만 고르면. 그리고 넘버 8, 사람들과의 모임을 줄인다. 저는 원래 친구도 별로 없어서 뭐 사람들의 모임을 줄이고 안 줄이고 그런 거를 컨트롤할 그건 없지만, 가끔씩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새로운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나가면은 거의 한 적으면 30불이고 한 50불 정도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죠. 한 번 나갈 때 그 정도 돈이 깨져요. 그래서 그걸 한번 4번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의 200불씩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아니면은 안 나가요. 왜냐면 제가 돈을 모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가고 정말 답답할 때, 그럴 때만 가는 걸로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정말 사람이 만나고 싶으면 그냥 저렴한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던가 밖에 걸어다니고 파크 걸어다니고 백화점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배고파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만남이 너무 길어지면 돈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넘버 9, 몇 가지가 더 엑스트라로 있는데 가게 같은 데 가서 뭔가 스페셜로 2개 사면 하나 가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for 1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정말 필요가 없으면은 안 사도 되거든요. 굳이 싸다는 이유로 사면은 자기가 안 쓰는데, 예를 들어 뭐 간장을 샀는데 자기가 자주 먹는 간장은 아니야.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샀어. 저렴하기 때문에 샀는데 그냥 2스푼만 쓰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썩혀 버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냥 안 사는 게 나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쓰게 될 경우에는 아예 안 사는 게 좋다. 물건들이 스페셜로 세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필요 없으면은 쓰는 양만큼만 사는 게 좋다. 결국엔 안 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동생이 되게 잘하는 건데, 뭐 어느 가게에 가도 그 가게에서 나오는 포인트 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포인트 카드 꼭 잘 쓰셔서 어느 정도 포인트 얻으면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주고 뭐 선물 같은 것도 뭐 바꿔 쓸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자기가 살려고 하던 게 쿠폰 같은 게 나왔는지 체크 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걸 사용해서
쓰셔도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것도 중요해요. 쿠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쓸 필요 없는데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어요. 쿠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쓰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엄청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것만 잘 필터를 하시면 돈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을 한 달 안에 절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모은 게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때도 컨트롤하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남은 돈으로 자기에게 선물을 줄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돈을 스마트하게 어떻게 아껴 쓰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현재 런던에서 물론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사는 것도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 집이 많이 비어있거나 방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돈을 모을 때까지는 들어와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고 무료로 살진 마시고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거니까 렌트비는 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월급에서 60%를 거의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70% 정도 됐을 텐데 제가 그 사이에 컴퓨터, laptop도 바꿨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 선물 사고 그러느라고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거를 다 빼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돈 쓰는 것의 양도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자신이 버는 거에 따라서 돈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옛날에 한 2,000불 정도 한 달에 벌었을 때는 돈을 더 많이 절약했었거든요.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자기 자신을 자제시키면서 돈을 모으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조심스럽게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